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연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희 회사 김민수 과장님이에요. 올해 45살이신데 정말 곰돌이 같은 분이에요. 키는 175cm 정도의 체격도 좀 있으시고 안경 쓰시고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거든요. 민수 과장님은 정말 착한 분이에요. 회사에서도 화 한 번 내는 걸 본 적이 없고 누군가 실수해도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대신 처리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내성적이시거든요. 회사 생활 20년 넘게 하시면서도 여자 동료들과는 업무 얘기 외에는 거의 대화를 안 하세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드시고 회식 자리에서도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드시고 그런 분이에요. 솔직히 저희도 과장님 결혼은 언제 하시나 이런 얘기하다가도 글쎄 과장님 성격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했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봄에 디자인팀에 박유리 대리가 들어왔어요. 32살이고 정말 예쁘세요.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고 그런데 일도 엄청 잘해요. 전 회사에서도 팀장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리 대리는 정말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첫날부터 각 팀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점심시간에도 먼저 같이 드실래요? 하고 말 거는 그런 분이에요. 처음에는 별일 없었어요. 유리 대리가 업무상 민수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하면 과장님이 꼼꼼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유리 대리가 갑자기 민수 과장님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과장님, 이 자료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감사해요 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과장님,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라고 하고 민수 과장님은 완전 당황하셨어요. 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 건데 이러시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저희는 처음에 유리 대리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과장님, 혹시 점심 뭐 드세요? 저도 혼자인데 같이 드실래요? 하고 말을 거셨어요. 민수 과장님은 그냥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 먹으려고 했는데 라고 하시니까 유리 대리가 그럼 제가 아는 맛있는 분식집 있는데 같이 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둘이 가끔 같이 점심 드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저희는 신기했어요. 민수 과장님이 누구랑 같이 밥 드시는 거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유리 대리의 어택이 정말 대단했어요. 민수 과장님이 야근하시면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이거 마셔요 라고 하면서 따뜻한 커피 갖다 드리고 비 오는 날에는 과장님, 우산 없으세요? 제가 차 가져왔는데 같이 가요 라고 하고 심지어 어느 날은 수제 쿠키를 만들어 와서 어제 쿠키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과장님도 드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 과장님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이 대리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뭔가 부탁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표정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유리 대리가 결정적인 한 수를 두신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회사에 민수 과장님하고 유리 대리 둘만 남아 있었어요. 야근을 하고 계셨거든요. 유리 대리가 민수 과장님한테 가서 과장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치킨 시킬 건데 같이 드실래요? 라고 했대요. 민수 과장님이 괜찮습니다. 저는 간단히 먹을게요 라고 하시니까 유리 대리가 에이, 뭐 어때요? 제가 사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강제로 치킨을 시키셨대요. 둘이 야근하면서 치킨 먹고 있는데 유리 대리가 갑자기 과장님, 혹시 결혼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민수 과장님이 완전 당황하시면서 그게 왜 갑자기? 라고 하시니까 유리 대리가 아니, 과장님 같은 분이 왜 결혼을 안 하시나 궁금해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같은 분이요? 네, 과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성실하시고 꼼꼼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수 과장님이 그냥 인연이 없어서 라고 하시니까 유리 대리가 인연은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월요일에 민수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데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 대리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설마 그럴 리 없겠지. 나이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저는 과장님, 요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 많아요. 그리고 유리 대리가 과장님한테 관심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정말.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왜? 과장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력적인 분이에요. 안정적이시고 진실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그런데 민수 과장님은 여전히 확신을 못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몇 주 더 지속됐어요. 유리 대리는 계속 어택하시고 민수 과장님은 계속 당황해하시고. 그러다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유리 대리 생일이었거든요. 디자인팀에서 조촐한 케이크 자르는 날이었는데 유리 대리가 민수 과장님한테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와서 케이크 같이 드세요. 민수 과장님이 어색하게 가서 케이크 드시고 계시는데 유리 대리가 갑자기 과장님, 제 생일 선물은 안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 과장님이 제가 생일인 줄 몰랐네요. 미안해요 라고 하시니까 유리 대리가 괜찮아요. 대신 저랑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확실해진 거죠. 민수 과장님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둘이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드셨대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업무 얘기하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점점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유리 대리가 과장님, 저 솔직히 말할 게 있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뭔데요? 저 과장님한테 관심 있어요. 민수 과장님이 완전 얼어붙으셨대요. 그게 제가 먼저 이런 얘기해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게 더 힘들어서요. 나이도 많이 차이 나는데 나이가 뭐 중요해요. 저는 과장님이 좋아요. 따뜻하시고 진실하시고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민수 과장님이 그때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모르세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저는 과장님도 유리 대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야 좋은 사람이지.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는 게 뭐예요? 유리 대리가 과장님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일주일 후에 민수 과장님이 용기를 내셨어요. 유리 대리한테 저 지난번에 하신 말씀요. 저도 대리님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대요. 유리 대리가 과장님,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과장님의 진실함이 좋아요. 요즘 세상에 과장님 같은 분 찾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둘이 사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회사에서는 표 안 내시고 데이트도 회사 근처는 피해서 하시고. 그런데 점점 둘이 잘 어울린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유리 대리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민수 과장님 앞에서는 되게 다정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수 과장님도 유리 대리 만나면서 점점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계시던 분이
이제는 가끔 웃으시기도 하고 농담도 하시고 3개월쯤 지나서 저희한테 공개하셨어요. 사실 유리랑 사귀고 있다고. 저희는 다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했죠. 정말요? 언제부터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의외였어요. 민수 과장님이랑 유리 대리가 사귈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유리 대리는 민수 과장님의 안정감을 좋아하고 민수 과장님은 유리 대리의 밝은 에너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연애한 지 8개월 만에 프러포즈 하셨어요. 유리 대리가 과장님, 저희 언제 결혼할까요? 라고 먼저 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과장님이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하시니까 당연하죠. 과장님만큼 좋은 남자 어디서 찾아요? 라고 하시더래요. 작년 가을에 결혼식 올렸는데 정말 보기 좋았어요. 민수 과장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지금도 둘이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유리 대리. 아니, 이제는 민수 과장님 부인이죠. 여전히 회사 다니고 계시고 민수 과장님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정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셨는데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시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세요.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요. 회사에서도 은근히 서로 챙기시고 점심시간에도 같이 드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민수 과장님 같은 분도 이렇게 멋진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리 대리처럼 나이나 외모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의 진짜 매력을 보는 분도 있다는 것. 저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 13살 차이라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둘째,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의 매력은 나이를 뛰어넘는다는 것. 민수 과장님이 특별히 잘생기거나 부자는 아니었지만 유리 대리는 그분의 따뜻함과 진실함에 끌렸어요. 셋째, 때로는 여자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유리 대리가 적극적으로 어택하지 않았다면 이 사랑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넷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이나 외모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정해진 나이나 때가 없다는 것. 45세에도 첫사랑 같은 설렘을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연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민수 과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민수 과장님도 45세까지 혼자 사셨어요. 연애 경험도 별로 없으셨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물론 유리 대리 같은 분을 만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세상에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는 것. 민수 과장님도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라고 생각하셨잖아요. 하지만 유리 대리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셨고 그래서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이가 많든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든 경제력이 부족하든 그런 것들이 진짜 사랑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진짜 매력이에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민수 과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일 수도 있어요. 사랑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모르죠. 민수 과장님과 유리 대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진짜 사랑은 그런 걸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니까요. 지금도 둘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사랑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